안녕하십니까, 서울경매학원입니다. 오늘은 공매 물건을 가지고 공매의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공매 물건입니다. 2025-0500-031542. 그래서 감정가 33억 6,900만 원 정도 돼요. 약 33억 7천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재산의 종류 일반 재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약간 여기서 이론적인 거 좀 보고 갑니다. 자, 공매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압류재산, 국유재산, 신탁, 유입자산이 있는데요. 요 물건은 세 번째입니다. 신탁, 유입자산입니다. 집행기관을 보시면 우리자산, 신탁, 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잠깐 여기서 봐야 될게요. 그러면 세 가지 차이점이 뭐냐? 자, 압류재산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라는 게 있어서 소멸됩니다. 다 소멸되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요런 게 거의 경매랑 비슷한데요. 신탁 유입자산이라든가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건 매매입니다. 매매. 공매 형식만 빌린 일반적인 매매. 즉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가서 사는 거랑 똑같다고요. 낙찰 받으면요, 여기 우리자산 신탁에서 전화 옵니다. 매매계약서 쓰자고요. 보증금은 어떻게 해요? 입찰할 때 10% 넣으니까 입찰할 때 아마 10% 또는 5%를 넣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계약금으로 하는 거고요. 낙찰 받으면 매매계약 씁시다. 오세요. 며칠 안에, 5일 안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가셔가지고 매매계약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얘기합니다. 매매계약서 쓰면 한 달 안에 실거래가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가태료 나오고 네가 혼자 다 물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랑 똑같다는 거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만약에 내가 낙찰받은 이 물건의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토지거래 허가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유의해야 되겠죠. 우리가 경매나 공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는다 이렇게 배우는데 이 공매는 아닙니다. 이건 매매라고요. 요거 잘못 모르고 들어가시면 또 보증금 몰수 당합니다. 허가 안 나와가지고요. 이런 것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물건 토지 면적 28.193평 건물이 있고요. 첨부 공매 공고 참조하셔라. 그리고 명도 책임은 낙찰자 이렇게 돼 있네요. 요것도 하나 좀 보고 갑니다. 명도 책임은 낙찰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경매 같은 경우는요,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인도명령이 나옵니다. 인도명령 결정. 그래서 거기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든가 소유자라든가 그 다음에 불법 점유자가 있으면 강제집행이라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쉽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는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압류재산도 그렇고요. 다 세 가지 종류 다 없기 때문에 결국 뭐 해야 된다? 명도소송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현장 조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장 조사를 만약에 잘못하면 불법 점유자라든가 혹시는 임차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라든가 이런 임차인들을 내보내지 못하면 또 1년 이상 걸리고요. 낙찰 받고 대출 받고 이자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또 내가 죽습니다. 내가.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누가 점유하고 있고 저 점유자는 어떻게 처리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계획을 세우는 게. 공매는 그거 모르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왜? 임차인들 또는 불법 점유자가 내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나가지 않거든요. 현장을 실질적으로 제가 수없이 경험을 해봤지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걸 사전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계획들이 나와줘야 주고 나서 입찰을 해야 자금 플로우도 세우는 거고요. 내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이 활용을 어떻게 하고 수익은 어떻게 낼 건지가 나오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전자입찰입니다. 모든 공매는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시려면 온비드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고 개인 같은 경우는 법령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서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입찰 시작 일자 이래가지고 25년 5월 30일 10시 그리고 25년 5월 30일 5시까지네요. 개찰은 6월 2일 날 9시에 하네요. 9시 하네요. 그리고 또 6월 4일 10시 만약에 아무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 유찰되겠죠. 여기를 보니까 10% 정도 유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년 6월 4일 10시
부터 6월 4일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다시 입찰을 하고, 그리고 당일날 끝나네요, 마감이. 그리고 개찰은 6월 5일 9시에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아무도 안 들어오면 유찰이 돼서 6월 9일 5시에 끝나서 10일 날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네요. 자, 참고로 압류재산 같은 경우는요, 보통 월, 화, 수요일 날 오후 5시 또는 6시까지 입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11시 정도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입찰이 안 들어오면 10% 정도 저감이 돼서 그 다음 주에 월, 화, 수 이렇게 다시 입찰을 시작해서 입찰 마감이 되는데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죠. 왜 그러느냐? 다시요. 이 물건은요, 일반 재산입니다. 일반 신탁자산이기 때문에 신탁회사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요, 한 번만 하고 한 달 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자기들이 매매로 팔기 때문에 그런 시장 사정이나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플로우를 보고 설계를 해서 짜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걸 잘 보시면 돈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압류재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월, 화, 수 10% 저감 다음 주, 경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번 유찰되면 20% 저감되고 또는 30% 저감이 돼서 한 달 후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물건은 보시면 쭉쭉쭉쭉쭉 합니다. 무슨 얘기냐? 유찰되는 플로우가 빠르다고요. 잘 보고 계셔야 이런 물건은 놓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날짜에, 즉 원하는 금액에 입찰을 해서 낙찰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신탁자산이라든가 구기자산 같은 걸 보고 있다 그러시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보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놓칩니다. 이거 놓쳐요. 6월 30일부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보시면 거의 17억 정도가 떨어지는 거 보면 꽤 빠르게 진행이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 신탁재산이랑 구기자산 같은 경우는 꽤 빠르게 유찰이 돼서 빠르게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명심하시고 공매 물건을 보시면 남들보다 조금 더 발전하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들을 갖추게 될 겁니다. 잘 보십시오. 자, 물건도 계속해서 볼까요? 자, 여기 보시니까 사진이 하나밖에 없네요. 보니까 건대 고돌이 이렇게 돼 있는 사진이 1층, 2층, 3층 모두 다 상가로 쓰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주택으로 쓰는지는 현장을 가서 보셔야 되고요. 또 이런 물건들은 반드시 건축물 내장을 확인해서 용도가 뭘로 되어 있는지, 혹시 불법적인 건 있지 않은지도 분명히 봐야 되겠네요. 그래야 사후에 낙찰을 받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보면, 사진을 보면서 주택으로 쓴다, 만약에 상가인데 또는 주택인데 상가로 쓴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현장에 구체적으로 가서요, 점유는 누가 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전에 얘기했죠. 왜 낙찰을 받고 명도를 낙찰자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즉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지 않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지 않고 여기에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든가 점유자들은 어떻게 해결할지를 입찰 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고 입찰을 하셔야 낙찰받고 본인이 생각하는 계획대로 갈 겁니다. 그래야 이 물건을 바로 활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저희가 공매 물건을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경매나 공매 물건은 기본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보거든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먼저 봅니다. 자, 여기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이래서 지금 보시면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있네요. 3-1지구 특별계획구역 2반. 지구단위 계획구역 세부사항은 도시계획과의 별도 확인을 요함.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2반 중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물건은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있는 물건입니다. 내에 있는 물건으로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1 지구 특별계획구역 위반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구 단위 계획을 반드시 보시란 얘기입니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경매나 공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구 단위 모르시고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아파트, 빌라, 상가, 토지 다 똑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 뭔지 이것도 모르고 경매나 공매하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으니까 꼭 이런 것들은 배워서 알고 계시고 알아서 알면 또 돈이 보입니다. 자, 요 물건은요. 그래서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을 보셔라. 저도 아직 안 봐서요. 구체적인 거 모릅니다. 그럼 하나만 해볼까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 대표적인 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건대 입구역에 바로 5번 출구 앞에 있는 물건입니다. 자, 물건인데, 자, 여기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롯데백화점도 앞에 있네요. 지구 단위 계획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향후에 이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서 새로 신축을 한다 할 때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어떤 건지. 거기에 보시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모양, 그 다음에 어떻게 최대 면적, 최소 면적, 그 다음에 주차장은 몇 개, 주차장의 방향은 어디, 진출입은 어디, 이런 것들이요 모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나는 낙찰받고 신축 안 할 건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만약에 이 물건의 용도 변경을 한다 라고 할 때도요, 그럴 때도 지구 단위를 보셔야 됩니다. 지구 단위에서 허용하는 용도와 허용하지 않은 용도가 있습니다. 곤장 용도와 불허 용도가 있거든요. 그 불허 용도와 곤장 용도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바꿔서 어떤 걸로 바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을 보시고 그 지구 단위 계획에서 나오는 불허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냥 확인만 해서 끝나지 말고 담당자, 즉 건축가나 도시계획가 이런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직접 문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용도가 변경할 수 있는지 입찰하기 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낙찰받고 확인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매 물건, 기타 일반 재산 공매 물건에 관련돼서 신탁 자산입니다. 우리 자산 신탁에서 공매는 건대 입구역 앞에 있는 주상용으로 되어 있는 용도는 복합용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건물 관련돼서 물건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물건에 구체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로 전화하시면 추가적인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